안녕하세요, 앙크입니다. 오늘은 정대바요르 정승원의 역주행 세레머니를 보고 나서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정승원 vs 대구처럼 구단과 척을 지면서까지 싸우거나 구단을 통수치고 나간 사례가 있나 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많이 다뤘던 루카쿠나 다른 곳에서 많이 다뤄졌던 반페르시는 빼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사실 정승원 선수부터 얘기하자면 결국 연봉 협상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사실 선수와 구단의 주급 협상, 연봉 협상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경우는 너무 흔합니다. 유럽이든 한국이든 아마 한 시즌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벌어진 SNS 설전 그리고 후속 대응에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는데 일단 먼저 볼 건 이강인 선수와의 SNS 대화, 바로 요건데요. 대구에서 런칠 거냐는 질문에 그걸 SNS에 박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구와의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수원으로 이적했을 때 진구라는 표현을 쓴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구,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징그럽다의 오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진구는 대구FC를 부르는 별칭으로 징징거리는 대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는 대구와의 경기였고요. 대구와의 갈등으로 수원 삼성으로 갔던 정승원 선수가 이걸 오타를 내거나 모르고 썼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데요. 이 SNS 사진의 코멘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먼저 대구 코치 최원현 코치가 개도 길러준 은혜는 안다라고 저격한 게 문제였지만 이 글의 첫 문장은 개도 사람은 알아본다라는 문장으로 되받아치기 때문에 대구와 정승원 선수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활용점정은 역시 역주행 세레머니입니다. 아데바요르를 떠오르게 하는 그 역주행 세레머니는 거칠기로 유명한 김진수 선수까지 달려가서 막을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요. 개막한 지 얼마 안 된 K리그 올 시즌 최고의 화제거리가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잘생긴 축구선수로 유명한 정승원 선수는 잘생긴 얼굴에 비해서 플레이 스타일은 활동량과 체력을 기반으로 하드워커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캐릭터성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첼시 시절 갈라스는 월클까지는 좀 어렵지만 리그 탑급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갈라스는 수비 진영에서 센터백뿐만 아니라 좌우 풀백까지 준수하게 소화했기 때문에 당시 신인 감독이었던 무리뉴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풀백까지 가리지 않고 나오다 보니까 많은 경기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갈라스가 센터백 자리에서 많이 뛰고 싶은데 구단과 감독은 좌우 풀백까지 병행시킨 게 화근이었는데요. 갈라스가 세리에 이적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구단과 갈등은 시작됩니다. 심지어 06년도 월드컵을 끝내고 프리시즌 합류도 안 하게 됩니다. 갈라스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물론 월드컵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었지만 첼시는 이에 징계성으로 갈라스의 번호를 발락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근데 갈라스가 해외로 이적을 하려면 결국 세리에에 오퍼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세리에는 축구 스캔들이 터져서 갈라스에게 관심을 보이던 유벤투스나 밀란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첼시와 갈라스는 골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적극적인 건 아스날, 결국 자국 이적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 자책골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건 갈라스가 이적 이후에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첼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도 했고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들만 알 수밖에 없지만 이적을 시켜주지 않으면 자책골을 집어넣겠다, 이런 엄청난 발언이 그 당시 화제를 모으면서 당시 첼시 팬들에게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슐리 콜 딜의 갈라스를 이용했고 결국 진짜 아스날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등번호 13번 때문에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적 후에 그의 등번호는 아이러니하게도 10번이었습니다. 여러 많은 이적 이슈도 있고 여러 많은 발언도 있지만 이적을 시켜주지 않으면 자책골을 집어넣겠다, 이 발언은 아마 역사상 길이길이 남을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진실은 첼시 측 갈라스만 알고 있겠지만요. 이 분야에선 말이 필요 없죠. 요번에 구글 광고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분야계에서는 어나더 레벨입니다. 만약에 축구의 신이 메날두라면 통수계의 신은 바로 이분인데요. 하나씩 보면 세상에 어떤 선수가 유스로 입단을 해서 성골 유스로 거듭나서 1군의 콜업이 되고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맹활약을 하면서 주장환장을 차고 팀의 대표격인 선수가 되었는데 FA 이적, 그것도 라이벌 팀으로 이적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솔 캠벨은 해냅니다. 물론 오늘 영상의 주제처럼 구단과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체 활약에 비해 주급도 높지 않았고 폭행 이슈가 불거졌을 때 구단이 적극적으로 감싸주지 않아서 솔 캠벨과 좀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고 러우 전쟁이 터질 때 첼시처럼 당시 구단주들이 교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계약 만료가 되는 선수, 즉 솔 캠벨 같은 선수에게 신경을 못 써준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의 골만 깊어지다가 여러 가지 재계약 시도를 했지만 구단의 모든 제안을 거부하면서 토트넘의 속을 끓이면서 토트넘 구단과 척을 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재계약 이슈에서 솔캠벨도 분명히 억울한 점이 있겠는데 이적한 곳이 하필이면 북런던의 라이벌 아스날로 이적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솔캠벨은 분명 해외로 이적할 방법도 있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 인테르 같은 팀들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그래도 성골뉴스의 팀 주장이 해외로 나가주겠지 했는데 우리의 솔캠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트넘, 아니 전세계 역사상 고특급의 통수를 치고 아스날로 이적한 솔캠벨이었습니다. 엘클라시코, 전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치열한 라이벌 더비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무리뉴와 펩 시절이 가장 재밌고 가장 치열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장외 엘클라시코로 바르셀로나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루이스 피구입니다. 사실 타리그, 피엘이나 분데스리가였다면 이런 슈퍼스타를 라이벌 구단에 파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라리가는 바이아웃을 의무적으로 책정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 덕분에 라리가 팀들은 중요 선수에게는 말도 안 되는 미친 바이아웃 금액을 달아놓는데요. 그래서 당시 피구의 바이아웃도 6천만 유로, 지금이야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적료지만 당시 6천만 유로라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이적료였습니다. 자, 아무튼 바이아웃 금액이 높고 레알이 지른다고 바르셀로나의 슈퍼스타가 왜 레알 마드리드로 갔나?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피구 역시 앞서 말한 선수들처럼 주급 협상도 있었고 그게 지연되면서 재계약의 난항을 겪긴 했지만 나갈 마음이 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피고는 이적보다는 주급을 그저 올려주지 않으니까 바이아웃을 이용해서 구단을 압박하려고 한 건데 이거를 페레즈 회장이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당시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페레즈는 다소 불리한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레즈는 피구에게 내가 100만 달러를 미리 줄 테니 내가 당선이 되면 이적을 해주고 당선이 안 된다면 지금 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에이전트인 조세베이가에게 한 것인데요. 이 소식을 들었던 피구 입장에서야 당선 가능성도 낮은 사람이니까 일단 받아놓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안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터지게 됩니다. 피구가 이적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은 투표단, 소시오들은 페레즈에게 투표를 하기 시작했고 페레즈는 당선이 돼버립니다. 이제 화살촉은 피구에게 가는데요. 앞서 말했던 계약 상황에는 페레즈가 당선이 됐고 피구가 이적을 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피구는 이적할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조세베이가가 위약금 사례를 피구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구와 페레즈 양측에서 고소당하게 생긴 겁니다. 여기서도 바르셀로나는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가 이래도 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천문학적인 금액을 레알이 내야 되고 피구가 가지 않겠다고 법정 소송을 하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 피구가 잔류하는 가닥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페레즈는 오히려 피구를 조세베이가 에이전트 사무실로 불러서 밤새 설득했고 피구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미온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위약금도 너무 크고 페레즈가 갈라티코 설명도 너무 잘해주니까 결국 이적을 결심합니다. 여기서 바르셀로나의 의중을 한 번 더 물어보는데요. 5일 뒤에 비슷한 시기에 당선됐던 가스파르트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바로 피구의 전화인데요. 피구가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자마자 지금 당장 당신이 위약금을 내주면 내가 바르셀로나에 남고 당신이 위약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면 난 지금 당장 레알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스파르트는 당선된 지 얼마 안 됐고 축하연 자리에서 수백억 대의 위약금을 결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구는 진짜 레알 마드리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구단과 주급 문제로 시작해왔고 바르셀로나가 미온적으로 나오고 바이아웃이 있는데 페레즈가 그거를 당선 전에 제안을 하고 피구가 그걸 받고 페레즈가 당선되고 피구가 이적을 하면서 바르셀로나 구단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기는 있지만 피구만큼 엄청난 슈퍼스타가 그것도 엘클라시코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아마 역사에 남을 일이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솔캠벨처럼 통수를 친 사람도 있고 정승원 선수처럼 그냥 아예 구단과 다이다이를 뜬 선수도 있고 갈라스처럼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구단과의 마찰이 있었던 선수도 있고 피구처럼 역사에 길이 남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좀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한번 시리즈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